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특별한 곳으로 갈까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의 역 근처인데요. 이상하게 히로시마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다행히 비는 안 내렸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곳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히로시마에도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보시면 구마모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차 트램이 있는 것처럼요. 히로시마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램들이 있습니다. 트램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 지역은 뭔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평화로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오늘 지하철이나 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요.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걸어 다녀야 여러분 그 환경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히로시마는 매우 넓은 곳이긴 하지만 이 히로시마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이제 걸어서요 이렇게 히로시마 성까지 왔습니다. 이곳이 히로시마 성의 이제 입구이고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요 쿠마모토 성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좀 눈에 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쿠마모토 성은 굉장히 여러분 좀 높은 곳에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히로시마 성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성이 사실상은 예외적인 그런 성 중에 하나래요. 보통 일본에 있는 성들은요 빌탈길에 있거나 또는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적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를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주변에 여러분 영어로는 모트라고 하는데 이제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해자라고 하죠. 그게 항상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야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히로시마 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길목이 히로시마 성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 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근데 여러분 히로시마 성은요. 다른 성들과 좀 다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히로시마에 여러분 2차 대전 때 원자탄이 투하가 되었잖아요. 그때 히로시마 성도 소실이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히로시마 성이 여러분 한 1590년대 세워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성이었거든요. 근데 메이지 유신을 거칠 때 많은 성들이 사라진 반면에 히로시마 성은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 히로시마 성은 정말로 1590년대에 나왔던 그때 세워진 그 성이 아니라 나중에 복원이 된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마모토에서 보셨던 성처럼요. 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나무들도 심어놓고 굉장히 정원처럼 잘 꾸며놔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여기 또 안에 여러분 또 진자가 있어요. 진자가 이제 신사라고 하죠. 이제 그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히로시마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영상에 많이 담진 않았지만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도 오시고 또 여기 참배하러 오시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은 굉장히 잘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히로시마 성의 위치는 굉장히 도시의 중심 쪽에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가시면 곧바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시내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 히로시마 성은 좀 많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성들은요 여러분 비탈길이나 산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높은 곳에. 근데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대요. 근데 이 히로시마 성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히로시마 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요새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히로시마 성은 1598년에 세워졌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1945년에 8월 달에 원자탄이 이제 투하되면서 원래 있었던 히로시마 성은 파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히로시마 성은 1958년에 복원이 된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모르고 가서 보시면은 이 성이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왔던 성인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안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목조를 워낙 잘 해놔가지고요. 진짜 고풍스러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복원 작업을 워낙 잘 해놔가지고 정말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와, 되게 옛날에 이랬다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갑옷도 그렇고 되게 전시를 잘 해놨죠. 원래는요, 여러분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촬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5층 건물인데 이 5층 전체가 다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런 곳들은 약간 좀 익살스럽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촬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촬영을 해도 좋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갑옷이라든가 사무라이 칼들 있죠. 여기 그 가보시면은 그 칼들이 실제 칼들이에요. 복원된 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칼들이 막 전시되어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진짜 유물들이 전시된 곳들은 촬영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원한 것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거니까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일본어로 혼모노라고 하는데 유물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있고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구별을 해서 정말 값어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짜 물건인 것처럼 진짜 유물인 것처럼 복원해 놓은 그런 물품들은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들은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는 촬영하면 안 되는 곳들을 저도 모르게 촬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처리를 했긴 했는데 이 여러분 히로시마에 복원된 성 5층에 오시면요 이렇게 히로시마 시내를 좀 이렇게 360도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5층인 거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요. 바깥에 여러분 히로시마 전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감동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층이 워낙 높지 않아요. 5층 정도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100m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볼만한 데를 다 볼 텐데 이제 그 정도 높이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쇠창살식으로 이제 당연히 보호하려고 막아놓은 것도 좀 이렇게 여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의 지방 도시들 가보시면요 이렇게 히로시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휘황찬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쫙 가라앉은 느낌? 좋게 말씀드리면 안정되고 침착한 느낌이고요. 조금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굉장히 좀 암울한 느낌? 좀 이렇게 침체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처진 느낌. 이렇게 침체됐다는 거는 제 감정일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감소랑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게 활기찬 그런 곳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 도시들 중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전형적인 어떤 그런 고요함, 조용함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처진 느낌인 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층에서 다 둘러보고요. 다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 보면서 이렇게 잠깐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물들은 제가 촬영을 거의 안 하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물들은 촬영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 누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좀 따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내부를 찍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불투명하게 촬영한 부분은 이제 우연히 찍힌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기 갑옷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히로시마 성의 내부를 다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또 진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자 앞에 이렇게 물고기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여러분 뭐냐면요. 사실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달아놓은 겁니다. 저게 소위 말하는 코이노보리라고 해서 코이노보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빠, 엄마, 아이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물고기 종류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은 게 가족들을 위한 그런 달이다 또 그런 날이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물고기 종류들 잉어들이죠. 코이니까 저렇게 모양으로 달아놓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보면은 되게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귀엽게 내놔가지고 보기도 좋고요. 분위기도 되게 살고 색깔도 되게
컬러풀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히로시마 성을 나와서 이제 신호로 돌아갈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나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2차 대전 때 1945년 8월에 아까 원자탄 투하된 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나가사키도 이제 투하됐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히로시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히로시마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즉 원자탄이 투하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어떤 그런 군의 도시, 밀리터리 시티 이런 느낌이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사실상 이 일본이 서구식 군 체제를 들여올 때 여기가 바로 본부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후에는요, 이 히로시마는 여러분 가보시면 평화라는 그런 게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 뮤지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히로시마는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 피스, 즉 평화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구들을 유난히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내의 중심지입니다. 시내 중심지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쇼핑가들이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다른 일본 지역들 보여드릴 때 항상 여기 쫙 길 늘어져 있고 한 500m, 600m 있고 사람들이 상점가들이 있고 거기 쫙 걸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히로시마에 오시면요, 히로시마 역 근처를 보시면 약간 칙칙한 느낌이 좀 있어요. 건물들이 아무리 높아도 뭔가 이렇게 활기찬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내 중심에 혼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쪽이랑 샤레오라는 이런 지하에, 여러분 여기가 다 시내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하도거든요. 이쪽에 오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히로시마의 어떤 그런 번화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많고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좀 띄기 시작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지하도에서 이제 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시마 혼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다른 쿠마모토도 그랬고 또 다른 센다이도 그랬고 코베시도 그렇고 쫙 그 상점가들 여러분 이렇게 늘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상점하고 같이 그런 곳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지상에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히로시마가 유난히 길들이 넓어요. 길들이 유난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으로 신호등으로 건너야 될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하도로 해놓은 게 굉장히 이동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지상에서 계속 신호등을 건너 다니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하도가 발달이 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쪽으로 지금 나가시잖아요. 저쪽 나가시면 이제 뭐 백화점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요. 지하도가 지상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 밑에서 출구 쪽을 다 확인해 보시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조로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단순한 지하도인 줄만 알았다가 그 지상으로 연결되는 그 간판들을 보니까 안내도를 보니까 이렇게 지하도로 만들어 놓은 거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